쉬었어. 아니 쉬는데 그래도 다른 음료수도 먹어야 되잖아. 보리차 드세요. 보리차. 뜨겁게 아주 뜨겁게 해갖고 후후 불어서 10분 드세요. 그렇게 달려갔어요. 그것도 없으면 도저히 난 맥도 모르겠고 내 정성도 모르겠다. 맥을 알고 정성을 알아야 이거대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리차를 뜨겁게 해갖고 드세요. 보리차는 몸 전체를 대표주니까. 그것도 그냥 식혀서 먹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뜨거운 상태에서 콕콕 불어서 먹어야 돼요. 불어가면서 그렇게 먹으면 한 잔 다 드시기 전에 이마에 땀방울 맺힙니다. 그럼 딱 덮어 서는 순간 쫙 나오죠. 적어도 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앞으로 감기로 고생을 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드렸으니까 네? 한번 해보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내 정성을 잘 몰라. 내가 내 맥을 잘 몰라. 그럼 실패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래 봤습니다. 그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으니까. 근데 저는 지금은 감기는 도사야. 오죽하면 제 스승님이 말했는 형감 이제 감기 같은 시원찮은 병 하지 말고 진짜 어려운 병 좀 고쳐. 오죽 제 처음 공부할 때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36페이지) 보십시다. 상화의 성질은요 계절별로는 환절기입니다. 이 환절기라는 말씀이 자 우리가 감기가 잘 걸리고 병이 제일 잘 걸릴 때가 이 계절이 바뀔 때입니다. 환경이 바뀔 때요. 자 기운이 변화가 됩니다. 우주의 기운, 이 자연의 기운 자체가 자 목기에서 화기로 바뀌고 화기에서 토기로 바뀌고 토기에서 금기로 바뀌고 금기에서 수기로 바뀌고 계절적으로 그래 되죠. 주요 환경이 그렇게 바뀔 때 이럴 때 병이 잘 옵니다. 이럴 때 내 몸에 이 상화의 역할, 이 면역력, 재생력 이런 게 저항력 이게 다 상하의 역할입니다. 이것들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이 잘 걸립니다. 상하가 좋은 사람들은요 아주 밝고 그 다음에 힘있고 그 다음에 능력있고 능수능란하고 그렇습니다. 상하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반대가 되겠죠. 상하가 지배하는 부위는요 경락으로는 심포경락과 삼초경락 그리고 기경팔맥 중에서 음유맥과 양유맥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두 개의 장부는 목과 화는 기경팔맥이 한 개씩 있었습니다. 그죠? 거기는 대맥이라는 기경팔맥이 있었고 여기는 동맥이라는 기경팔맥이 있었죠. 근데 상화에는요 기경팔맥이 두 개입니다. 자, 유맥으로 생각하시면 음과 양 하나씩이다. 이래 생각하면 음유맥, 양유맥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좀 쉬워집니다. 요게 상하의 기운이 지배하는 부위가 됩니다. 경락으로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는 견관절, 이 어깨관절입니다. 어깨관절, 그 다음에 손입니다. 임파액, 임파선요, 림프하는 임파액, 그 다음에 얼굴의 표정입니다. 상화가 좋지 않은 사람은 표정이 좋지는 못합니다. 항상 찡그리는 얼굴이고 어두운 얼굴이 됩니다. 상화가 좋을 때는 표정이 밝습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개념을 떠나서 사람이 좀에 덜 생겨도 얼굴이 밝으면 여러분들 대하기가 참 좋잖아요. 또 그 사람이 잘생기처럼 그처럼 보이죠. 그런데 좀 잘생긴 사람도 얼굴이 어두우면은 첫인상이 나빠져 보이죠. 그래서 상하의 기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표정, 그 다음에 기도와 식도. 이 기도와 식도에 우리가 모르는 병들이 제법 있어요. 이 흔히 잘 아시는 병들이 식도 쪽에 보면은 역류성 식도예요. 역류성 식도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식도라는 거는 음식을 밑으로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위로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밑으로 내리는 역할을 하는데 거꾸로 올라오는 게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죠. 앞으로 가야 될 건데 뒤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빠꾸 하고 있는 게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죠. 이거 왜 잘못됐냐? 상하가 시원찮아서 그래. 앞으로 가야 될 게 빠꾸를 하고 있는 거야. 밑으로 내려야 될 게 거꾸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 역류성 식도염을 고칠 때는 이 상화를 같이 고쳐줘야 됩니다. 그다음 기도도 보면요.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4학년 때부터 그냥 항상 목을 이런 걸 많이 했어요. 항상 이 수업 시간에도 그랬고 집에 가서도 그랬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우리 집에다가 편지를 하나 쓴 거라. 얘나 항상 목이 이러니까 이건 병이 아니지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이비인후과 가서 뭐 쓸데없는 치료를 한 석 달을 했는데 계속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저 대신동에서부터 청학동까지 6개월을 침을 맞으러 다녔어. 혼자서. 침도 맞고 한약도 먹고 아마 그거 먹고 머리가 이렇게 휘어졌는지는 난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 난 머리가 휘었으니까 재치가 많았으니까. 근데 침도 맞고 이래 했는데 그래 해도 안 낫더라고. 그럼 결국은 나이 들면서 서서히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무슨 병이냐면 중국 중약에는 그거 나옵니다. 매핵기라는 병이에요. 매핵기. 목에 꼭 뭐가 걸린 것 같이 느껴져요. 아무것도 없는데 실제로 검사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 뭐가 걸린 것 같은 현상이라. 그게 매핵기입니다. 이제 지나고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알았지 그거를. 그런데 그때 어릴 때 제가 잔병이 좀 많았어요. 큰 병은 안 걸리는데 잔병. 그러니까 그 당시 내 몸에 면역력이 못 먹고 살던 시절이라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기도의 문제. 그 다음에 미령골. 미령골이란 어디를 말하냐면 눈썹 밑자잖아요. 그 다음에 구렁할 때 그러니까 요 눈썹이 나 있는 뼈 있잖아요. 여기 요 부분이 많이 아파요. 그런 병들이 있어요. 여기 아픈 요런 데 나타나요. 그 다음에 관자놀이 쪽에 아픈 두통 중에서도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픈 두통 있잖아요. 그런 심포삼초가 시원찮았어요. 이 심포경 삼소경 요거는 요 설명 마치고 경락 공부를 새로 하시고 그 다음에 상화에 대해 연관된 주요 증상이요. 경락과 관련된 증상은 나중에 합니다. 쭉 내립니다. 자, 그 중에서 2번 무명지에 문제가 생긴다. 요건 이제 설명을 할게요. 무명지가 요 네 번째죠. 여기 문제가 생긴다는 게 요게 3초 경락이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자, 가운데 경락은 심포경락이고요. 네 번째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은 심포경락이고 네 번째 손가락은 3초 경락입니다. 그래서 요 네 번째 손가락에 이상이 오는 경우 또는 세 번째 손가락에 이상이 오는 경우 요런 경우에는 심포 3초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래 접었는데 잘 안 접힌다. 그 다음에 손가락 모양이 좀 비틀어진다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포 3초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이명. 자, 귀에 소리가 들리는데 자, 귀 속으로 들어가는 경락은 여러 경락이 있습니다. 귀의 대표적인 장부는 신장입니다. 귀의 대표적인 장부는 신장이에요. 신장과 연관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뼈요, 골수, 그 다음에 뇌입니다. 뇌수. 뇌가 튼튼하지 못하고 뇌가 좀 물러져요. 신장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귀와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신장하고 그 다음에 털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머리카락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귀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세반고리관, 달팽이관 있잖아요. 그 문제는 거의가 신장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명이 날 수도 있고 어지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현운하는 게 좀 이석 그리고 신장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로 들어가는 경락이 소장경락도 귀로 들어가고요. 삼소경락도 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장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이래 보시면 됩니다. 신장은 나이가 들면 상하죠.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에 나타나는 이명이나 이석증이나 이거는 이 사람 늙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신장의 기운이 약해져서. 그런데 젊은 사람이 내가 이명이 생겼다,
또는 젊은 사람이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린다, 어지럽다 이러면 거의가 소장경락 아니면은 산초경락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스트레스성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이 있어요. 고등학생인데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린다고 찾아온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인데 이명이 생깁니다. 고등학생인데 어지럽습니다. 이 경우는 거의가 이 삼초경락의 문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심포삼초가 시원치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스트레스도 심포삼초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포삼초가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침을 놓으시려면 심포삼초 경락 위주로 침을 놔주시면 되고 음식도 그런 쪽으로 드시면 돼요. 자, 심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은요. 자, 우리 이제 5가지 맛이잖아요. 오미죠. 감각으로도 오감이잖아요. 그런데 영화 식스센스에 보듯이 6번째 감각이 하나 더 있어. 그 육감이잖아요. 응? 마찬가지로 6번째 그런 맛은 뭐냐?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맛이 6번째 맛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내 입맛도 변하게 마련인데 자기 몸이 안 좋으면은 자기 몸이 필요한 맛이 땡기게 마련인데 내가 젊을 때는 싱거를 그렇게 못 먹었는데 나이 드니까 신게 그리 좋더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마찬가지예요. 고등어찌개 조림, 갈치조림을 해놨더니 고기부터 먼저 먹는 사람이 있고 무시부터 먼저 먹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야. 젊을 때는 무조건 고기부터 먹었는데 나이 드니까 나는 무시가 덜큰하게 더 좋더라 하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건 뭐냐. 무시 먹으면 뭐. 무시는 생무시 먹으면 매운맛입니다. 삶으면 무슨 맛인데?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심포삼초에 필요한 맛이 그거예요. 정말로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닌. 자, 흔히들 TV나 나오는 데서 요새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먹방 많이 나오는데. 담백하다는 말 많이 하죠. 이 집에 하는 음식이, 이게 음식이 뭐 달짝지근하면서도 뭐 단짠이며 담백합니다 하는 말을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백, 예? 단짠인데 어째서 이 담자가 뭔데? 물을 담자인데. 힘밖에 안 돼.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맛이 담백한 겁니다. 담백은 맑은 맛이에요, 그냥. 그런데 단짠이면서 막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게 방송에 그냥 나오고 있어. 사전에 없는 말이야. 이게 맞지도 않는 말이야. 근데 실제로 이 담백한 맛이 나이 드신 분이 관절기 때 이럴 때 중요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 콩나물국. 소금만 안 넣으면 콩나물처럼 맛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소금만 살짝 넣으면 소금물 맛 아니죠? 콩나물국 소금물 맛하고 다르잖아. 근데 맛이 시원하게 맛이 있잖아요. 그죠? 시원하고 맛있잖아요. 겉으로 시원한 게 아니고 속이 시원한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장부가 식습니다. 목욕탕 가가지고 뜨거운 물에 아버지가 들어가서 시원하다가 아들 발 담그고 아버지 욕한다는 이야기 우리 옛날 농담을 하잖아요. 세상에 믿을 놈 없다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면 속이 시원한 게 나이가 든 사람들은 저절로 청산리 백개소가 나오는 거야. 청산리가 나오는데 젊은 아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 왜? 지 몸이 뜨겁기 때문에 그 뜨거운 물이 좋을 리가 없어. 우리는 몸이 식었기 때문에 그 뜨거운 물이 내 몸을 데펴주니까 그걸 시원하게 느낍니다. 외국 사람들이 그 얘기하죠. 한국 사람은 왜 뜨거운 국물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그러냐고. 근데 실제로 여러분 뜨거운 국물 먹으면 시원하다고 말이 입에서 시원하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시원함을 느낀단 말입니다. 내 몸이 식으니까. 이 심포삼초라는 게 이거예요. 이런 시원하다는 걸 느낄 정도의 맛을 원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찬 게 아니고 따끈따끈하면서도 내 몸에서 정말 뭐가 들어왔다. 아무 맛도 아닌데 뭐가 들어왔다는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 맛이 심포삼초를 건강하게 만드는 맛입니다.
뜰본 맛은 뭐라고 그래요? 뜰은 맛 그러니까 뜰은 맛이 고기에 들어가는 뜰은 맛이 어쩔 수 없이 고기에 들어가는 게지 뭐. 맛을 노르다 보니까 뜰은 맛은 사실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닌 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뜰은 맛의 대표적인 게 우리 흔히 감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감을 얘기하면서 약간 뜨는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감의 맛 뜰은 맛이 나면 아무 맛도 아니죠. 도토리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토리 뭐 아무 맛 아니죠. 도토리는 양념장 맛으로 먹잖아. 그런데 희한하게 양념장 따로 먹는 거하고 도토리 먹을 찍어서 먹는 거하고 맛이 다르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노 우거지, 시래기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 몸의 면역력을 키우는데 엄청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건 서양학에서도 밝혀진 바입니다. 뭐냐면은 시래기를 먹으면 대장에 있는 세균이 활성화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몸에 좋은 대장균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게 서양학에서 지금 밝혀진 거죠. 근데 우리는 그래 계산 안 하고 시래기처럼 아무 맛도 아닌 걸 먹었더니 심포가 좋아졌더라. 이렇게 계산하는 거냐. 그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 여쭤볼게요. 소가 위가 4개죠. 소는 위가 4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먹으면 양곱창 할 때 양, 그죠? 양은 소의 첫 번째 위를 먹는 게 양입니다. 첫 번째 제일 위에 위가 4개인데 첫 번째 위를 벽을 이걸 굽어 먹는 게 그게 양입니다. 근데 소가 풀 먹고 자라죠. 소가 풀을 분해할 수 있는 몸에 효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밥 먹으면 밥 분해하는 효소 있죠, 몸에. 소 효소 없습니다. 그건 놈이 분해해 주는 줄 아세요? 세균이에요, 세균, 박테리아예요. 소 위 속에 들어있는 박테리아가 그거 분해합니다. 그 다음에 소가 짚이나 풀을 먹고 나면요. 왜 소가 그거를 먹고 다시 개 올려갖고 또 다시 하겠어요? 대식염질을 왜 다시 하겠어요? 이 혹위 첫 번째 위, 양이라는 그 첫 번째 위 있잖아요. 첫 번째 위에 있는 박테리아가 그거를 분해를 해줘요. 내 뱃속에 들어있는 박테리아가 그걸 분해를 해줘. 씹기 좋게 만들어줘.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위까지 내려가서 다시 이 올로 키워냅니다. 그걸 다시 씹어서 세 번째 위로 보내는 거예요. 그 박테리아예요.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장에 대장에 있는 천정균, 대장균 박테리아예요. 그게 내 몸에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그게 서양과학적 관점. 우리는 심포를 좋게 만드는 음식을 먹으니까 그래 되더라. 보는 관점에 따라서 결론은 같은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자, 견관절염. 오십견, 견비통 등이다. 어깨가 무겁다. 팔이 올라가지 않는다. 자, 이런데 제가 이게 사실은 견관절은 저한테도 숙제였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조금 나름대로 조금 이론이 좀 선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50견이 온 사람들한테 침 한 방이나 아니면은 뭐 마사지를 해가지고 요 좀 잘 만져가지고 팔이 올라가게 만드신 분들이 여기 대부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때는 올라가지만 또 가면 또 안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음날 오면 또 오라고 이러다가 조금 빨리 고쳐지죠. 그렇긴 하지만 이게 안 고쳐지는 이유가 있어요. 잘 안 고쳐지는 이유가. 병원에 가면 어깨 관절이 아플 경우에 그거를 어깨 관절이 아픈 경우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쇄골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어깨 관절이 이렇게 쏙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래 둘러싸고 있는 이게 뭐냐 관절 주머니입니다. 관절낭이에요. 관절 주머니가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인대로 되어 있어요. 이 인대 이상이 온 게 50견입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 자 50견이 있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전근개 파열 맞아요. 제일 많아. 제일 많죠? 네. 그 다음에 석회화 네. 그렇게도 많더라. 수술해야 이건? 된다. 수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수술해야 된다 하더라고.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서양과학에서도 안 해도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요? 석회가 녹는다고 저절로 근데 녹는다고 돼 그걸 안 있어요.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 했잖아. 서양학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석회화도 시간 지나면 저절로 녹아서 없어진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제 얘기를 아마 오늘 처음 들을 거예요. 맞아요. 그죠? 수술해야 된다고 알고 있을 거의 거예요. 다 수술하고. 교수님 그래도 엄청 아프다 하더라. 별로 안 아파요. 수술 자체는 쉬워요. 왜 하고 난 쉬우냐면 다음에 아프다 하던데. 그냥 구멍 뚫어 가지고 석회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칼로 째는 게 아니고 구멍 길에 뚫어가 내시경 넣어 가지고 그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아프지는 않지. 하고 나서 아프다는 건 왜 이 회전근개 파열하고 석회가 이렇게 아프냐면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에 근육들 많이 연결돼 있겠죠. 그죠? 여기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이 근육에 큰 근육만 12개 있습니다. 여기. 근육이 엄청 많아요. 그 근육 중에 큰 근육만 그래요. 작은 거 하나가 탁 떨어져 버려요. 떨어져 버려요. 그게 회전근개 파열이에요. 이 중에 어느 근육인지 몰라. 어쨌든 그 근육이 하나가 떨어지면 그게 회전근개 파열인데 뭐 하나가 떨어질 수도 있고 두 개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지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간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근육은요 한번 떨어지면 안 붙습니다. 붙일 수가 없어요. 수술해도 안 붙어요. 그러면은 근육이 꽤 찢어졌는데 의사들은 수술하자 하잖아. 그럼 무슨 수술하겠어요? 딴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 근육이 하나가 딱 떨어졌잖아. 딱 떨어져 버렸잖아. 떨어진 자리에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생기면 여기가 붓겠죠?